안녕하세요. 천재서방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2023년 1월 3일 날 일부 개정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네요. 이 자료는 다음 카페 천재서방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이유가 이렇네요. 자, 다중이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위해서 강화하기 위한 하재 위험 평가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 일부 개정이 됐네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개정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중이용업소의 하재 위험성 평가 등입니다. 자, 요것은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소방기술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주 이게 이제 다중이용업소의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92회에 보시면 다중이용업소의 특별관리법, 특별법에 따른 하재 위험 평가에 대한 가나다, 정의, 고란을 가진 자, 뭐 대상, 건축물 이런 걸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쭉 걷다가 110회에 아주 위험 유발 지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별표사 물어봤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124회 화재 위험 평가에 대한 정의 대상, 화재 위험 유발 지수, 요 화재 위험 유발 지수에 대한 개정이 이번에 됐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이유는 이제 위험 유발 지수라는 용어를 화재 안전 등급이라는 걸로 용어를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안지에 화재 위험 유발 지수라는 말보다 화재 안전 등급이라는 답안지에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화재 안전 등급의 일정 기준 이상이면 어떻게 뭐 면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현행하고 개선된 부분을 이렇게 비교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기존에는 어, 위험 유발 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말이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자, 화재 안전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원문을 보면서 여기 이제 대통령령 있죠. 이게 이제 별표인데 이걸 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아무튼 결론은 화재 위험 유발 지수가 화재 안전 등급으로 말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상이 미만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 또 위험 유발 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만인 경우에는 뭐 안전시설 등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재 안전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기준하는 이상이 바뀌었죠. 그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상이 이렇게 미만으로 되고, 미만이 이상으로 되고, 이렇게 이제 개정 후에는 화재 안전 등급이 어떤 기준의 이상이 되게 되면 안전시설 등이 일부 면제받을 수 있고, 이 기준과 똑같죠? 근데 두 번째, 이게 신설, 3번이 신설입니다. 소방안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화재 안전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원래 소방 특별조사였죠. 소방특별조사가 화재 안전 조사로 이렇게 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용어는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세 가지에 대해서는 혜택이 세 가지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한 가지였는데.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소방특별조사라는 용어가 화재 안전조사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소방기술사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서브노트에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대조표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신고 대조표는 법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인데 5조, 13조 이런 것들은 다 일부 바뀐 내용이 있는데 소방기술사에 뭐 특별히 영향이 없어서 일단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뀐 부분입니다. 원문. 자, 원문에는 보시면 그 위험 유발 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게 어떻게 다중이업소에 부여된 등급, 화재 안전 등급이라 한다. 요걸 대면서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원문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사항이네요.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위험 유발 지수가 뭐 대통령 미만이죠. 이거 보시면 화재 안전 등급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서 안전시설 등이 이렇게 일부 면제받고
오항이 보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기보다는 이 5항이 이 6항으로 가고 사실 이게 5항이 신설된 겁니다. 이게 약간 신설 조항이죠. 근데 법을 이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5항이 이렇게 개정이 된 거고 6항이 신설로 보이지만 사실은 5항이 6항으로 갔기 때문에 신설이 되는 것이고 5항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육이 일부 면제를 받고 하지 않은 조사도 일부 면제받는다. 그래서 요 결과는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고. 자, 경과조치입니다. 아까 15제 5항이죠. 5항에 보시면 소방안전 교육 등의 면제에 관한 정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15조 5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위험성 평가부터 반드시 적용한다. 교육만 그렇습니다. 교육만. 자, 보시고 다음 이제 개정 전문입니다. 자, 전문은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다중이업소 특별법 15조입니다. 이 보시면 1항, 2항, 3항,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가 있습니다. 자, 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자, 1항은 자, 하재 위험성 평가에 대한 대상이 나와 있네요. 1, 2, 3. 시험 잘 나오죠? 2,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업소가 50개 이상, 밀집 5천 의사로서 다중이업소가 10개 이상,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업소가 하는 영업장 바닥 면적이 1,000이 넘어간다. 이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이번 바뀐 조항이네요. 다중이업소에 부여된 등급이 이렇게 대통령이 정하는 미만이다. 그다음에 3번 이제 보상을 내줘야 된다. 그다음에 4 화재 안전 기준 등급이 어느 기준 어, 이상이 되면 안전시설 등을 일부 면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5항 위에 이제 사항에서 이상이 되면 소방안전교육하고 안전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6번은 대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고, 자, 이제 시행령입니다. 자, 15조 2항, 15조 형님 요거죠? 15조 2항이면 요거죠? 2항. 여기에 보시면,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 요거는 이제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서 그래요. 요거는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령도 조만간 개정이 됩니다. 이것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 미만이겠죠. 미만은 별표 4의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별표 4를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4, 별표 4 뒤에 넣어놨습니다. 자, 제목은 화재 위험 유발 주수인데 우리가 이게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 이 등급을 이제 A, B, C, D, E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 위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자,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A 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을 쭉 받는단 말입니다. 두 가지로 평가 점수로 해서 80 이상이면 A 등급이고 위험 수준이 20 미만이면 또 A 등급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내용이 나오네요. 평가 점수란 영업소 등에 사용되거나 설치된 가연 물량, 소방시설의 화재 진화를 위해서 화재 안전 성능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위험 수준은 이것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얘기한다. 이거는 이제 소방청에서 고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나 E 등급 미만이죠. D나 E 등급 미만이 되면 어떻게 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15조 2항입니다. 대통령 제목으로 정하는 미만이죠. 미만인 별표 4의 자, D등급, E등급입니다. D등급, E등급이 되면 자, 화재 예방법에 따른 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서 요 화재 예방법의 14조에 대한 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찾아왔네요. 자, 화재 예방법입니다. 화재 예방법에 보시면 3장 화재 안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방 특별 조사인데 여기 보시면 14항이었죠. 14항이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요부터 드릴게요. 자, 특별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특별 조사는 요거 뒤에 설명 드릴게요. 조치부터. 자, 화재 안전 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 명령입니다.
자,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어떤 뭐 화재 위험이 크거나 이렇게 발생하면 보시면 이제 소방 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등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중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제 조치 명령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거는 화재 안전 조사 조치 명령서를 발급해서 이걸 이제 관리인에게 해서 조치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이항이 설명이 좀 됐죠. 됐고 12조는 어떤 이렇게 화재 안전 조사에서 어떤 뭐 손실이나 아니 이제 화재 위험 평가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 중요하네요. 13조. 자, 안전시설 등의 설치 일부 면제 15조 사항입니다. 요건 이제 15조 사항 요거네요. 자, 이거는 이제 화재 안전 등급이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다중이업소에 안전시설 등의 혜택을 부여받죠. 이게 이제 4조 5항이죠. 안전시설 등 일부를 면제받고 소방안전교육을 또 면제받고 화재 안전조사, 소방특별조사를 면제받는다. 이런 모양인데 이에 대한 조건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는 이것도 이제 미만이 아니고 이상이 되겠죠? 되겠죠? 자, 별표 4의 A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자, A등급. 자, A등급. 아까 별표 봤죠? 한번 보겠습니다. A등급. 자, 이게 나옵니다. 자, A등급. 자, A등급은 요렇네요. 평가 점수가 80이고 위험 수준이 20 미만. 자, 평가 점수가 80이라는 것은 엄청 안전성이 높은 것이고 위험 수준이 20 미만이라는 것은 위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A등급이 되면 면제를 받습니다. 안전시설 등을 면제를 받고 교육을 면제받고 그다음에 소방특별조사, 조사 있죠? 그걸 면제받는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조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다.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보시면 어, 자, 화재 안전조사는 7조에 따르죠. 그래서 화재 안전조사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재 안전조사입니다. 자, 화재 안전조사는 이제 화재 예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화재 안전조사는 대상이 이렇습니다. 자, 대상이 1, 2, 3, 7까지 있는데 다중이용업소는 어떤 조사해가지고 좀 등급이 안 나오면 이 조사를 하라 이 말이죠. 이 보시면 조사 항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화재의 예방 조치, 소방 안전 관리자 수행 업무, 피난 계획, 훈련 교육 이걸 다 이제 다중이용업소도 실시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감리원, 소방시설 여기 보시면 어, 15개 항목을 조사를 하는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부분만 할 것 같습니다. 뭐 하다 보면 어,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이 없잖아요. 맞죠? 이런 부분은 안 하게 되고 감리도 없죠? 이런 건 안 하게 되고 칠퍼는 소방시설이 있으니까 하게 되고 건설 현장 인유소방시설은 또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 합니다. 방염도 하고 그리고 자체 점검도 봅니다. 그리고 12번 다중이용소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8조, 9조 2, 10조, 12조 1 이런 거 다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물이 있는지, 초고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절차 및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쭉 한때 묶어놨으니까 제가 같이 다음 카페에 올려드리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조하고 14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요거죠. 124회에 이렇게 시험이 함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에 129회에 이 문제가 이렇게든지 1억 25점짜리든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서버 정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